대부른 모든 부처님께서는 설궁하시고 화를 말씀하시고 조사는 설현하시니 조사는 화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활시의 활줄 그 활은 이렇게 굽지만 활시의 활줄은 딱 곧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시의를 말씀하시니 활몸을 굽혀서 활시의로 땡겨매야 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시의는 이자입니다. 그냥 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궁설현이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이 중생사를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사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심지 그 한 물건 소소영영한 그 마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명무득 상무득이라 이런 거예요. 이름도 모양도 얻을 수 없는 그것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활시의를 말씀하시니 불설 무해지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해의 법은 걸림이 없는 법은 다 세상사에 매이지 않고 근심걱정 내려놓는 법이 내 부처님 법이니까 그게 무해법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해법은 방기 일미하나니 일미에 돌아간다. 한 맛에 돌아간다. 한 일심법. 한 일심법에 돌아간다. 그래서 이 방자를 바야고 이렇게 이제 이 방자인데 바야고가 뭐죠? 어느 시점에 다다랐다 뭐 이런 말인데 옛날에는 이걸 방자를 비로소 이렇게 번역했다. 바야흐로가 비로소예요. 비로소.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서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해법은 비로소 일미에 돌아간다. 일미에 돌아가는데 선은 어떠냐? 불차 일미지적하야사 이 일미의 자취를 떨쳐야사 일미 자취까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뭐 한마음이다 이러면 그거는 일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마음입니까? 그 두 마음입니다. 그겁니까? 그래서 이 일미의 자취를 한맛이라는 자취를 떨칠 불자입니다. 떨쳐내는 것. 떨어버려야사 방연조사 소시 일심하나니라 비로소 조사소시 조사께서 보인 일심을 나타내나니라. 일미가 남아있으면 자취가 남아있는 거라. 그거는 일심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의 자취, 중생의 자취, 마음의 자취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자취 없는 그 법을 억지로 또 원상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그 일미를 통달하라고 현명하게 통하라고 때리기도 하고 방이죠. 방. 고함도 지르고 할이죠. 그리고 일체 대꾸라는 양구가 있어요. 방할 양구, 원상. 그리고 이렇게 주장자 이렇게 보여요.
그 주장자가 그게 뭐냐. 그걸 설명하면 그 일신법이 설명할 수 없어요. 소소영령이라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름도 자치도 얻을 수 없는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만 그 뭐 주장자라는 게 이게 뭐다. 그러면서 명이 지어버렸거든요. 또 명이 없다 그러고 없는 자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불차 일미지적 하여사 이 일미의 자치까지 떨쳐야사 방연 조사 소시 일심하나니라 하야로 비로소 조사께서 보인바 일심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면 이 일미의 자치를 떨쳐버리고 마음이다. 이게 모든 법이 마음으로 돌아간다. 마음 자치가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 소용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게 이름이지. 마음이라는 생각이. 뭐 예를 들면 불생불멸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째서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라는 생각이 거기 또 붙어 있는데. 그 불생불멸이라는 생각이 붙어있는 불생불멸이 아닌 거예요. 그 불생불멸이라는 생각, 그 떨쳐버린 곳이, 그게 일심이다. 그것이 소소영령한 일물이다. 일심. 조사소시언구가 바로 그런 거다. 그럼 뭐 마음이 공했다. 그게 공입니까? 공했다는 한 생각이 붙어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대? 재미있는 말을 해요. 아주 재미있어요. 이게 어느 방에 가서 뭐가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방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고 와라. 그 보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을까요? 저쪽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고 와라 그랬는데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대답 틀린 이유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없다고 보고했는데 왜 틀렸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이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틀린 이유가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방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그 방을 바라보는 자신은 그 방 안에 있었거든요. 또 자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했는데 그 불생불멸이라고는 한 마음이 일어난 걸 못 본 거예요. 이게 중생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게. 불생불멸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불생불멸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보는 놈이 그 방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방에 아무것도 없었냐고. 그럼 예를 들면 누가 어느 방문 앞에 가서 계십니까? 그러면 방 안에서 누가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명히 안 계십니다 말을 했는데 그거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다 말하는 그게 벌써 계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마음을 비웠다 그러면 그거 안 비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비웠다라는 생각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비운 거예요, 그게?
저는 나는 마음을 비웠다고 자꾸 주장을 한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안 비운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그게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본인 몰라.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아는 게 세기공학을 아는데요. 색즉시공이라 이거 제일 먼저 알아요. 근데 세기공학을 안 마음까지 공학은 그 다음에 한참 있어야 알아요. 신공이 그 다음이에요. 신공을 알아도 지금까지 구하던 습관이 있어서 계속 구해요. 그래서 그 습관까지 떨어져 나가야 비로소 해행이 상응하게 돼요. 아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하고 서로 조화가 돼요. 해행 상응. 그 3단계의 도법인데 첫 번째는 색공을 알고 두 번째는 신공을 알고 세 번째는 해와 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요. 이게 해행 상응입니다. 상응. 그럼 해행 상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지덕자재예요. 지혜의 덕이 자재롭게 막 펼쳐지는데 그 경지가 최상의 도인이에요. 그럼 그 정도 되면 구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는 게 잡이고 그냥 움직이는 게 지혜고 지덕자재인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뭐 이게 뭐 좋은 일 하려고 물 흐르는 게 아니거든요. 흐르다 보면 농사도 짓고 설거지 물도 되고 온갖 것 다 되거든요. 그게 무슨 뭐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슨 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덕자재가 되는데 지혜의 덕이 항상 자재롭게 펼쳐지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마음 비우고 한참 뒤에 나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 불생불멸이다. 그럼 그거 불생불멸 아닌 거예요. 공했다. 그 공한 거 아닌 거예요. 공한 놈이 있는데 비운 놈이 있고 어떻게 비운 거고 어떻게 공한 거예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리적으로 말 속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는데 공했단 말을 왜 하는가? 그 참 중요해요. 공했단 말을 네가 왜 하냐? 그 아버지가 왜 야단치나? 그 야단치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야단치는 동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로 하잖아요. 그 말하는 개념, 말하는 그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고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 말을 왜 하나? 그래서 사람 이게 마음을 알아보는 데는 그 질문, 그 말 왜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시어머니가 막 뭐라고 그런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시어머니가 저 말을 왜 할까? 그 말 속에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심리를 이해하는 데는 그 말 왜 하나? 그뭐 어떤 사람 막 시간을 초과하면서도 막 말하잖아요. 거기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왜 말 안 하나? 그 한 생각이 남아있거든요. 한 생각이. 그것이 바로 이게 중생심인데, 중생심 그놈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뭘 얻어도 근심 걱정이 안 없어지고, 뭘 이루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게 아주 이 중생사회에서 맹점이요. 근데 그거 몰라요. 구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이 중생심이라는 것은 구해도 영원히 구하는 행위를 멈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구해도 멈춰지지 않는다. 이뤄도 끊임없이 계속 이루려고 한다. 그럼 뭐 100살을 산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200살 산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에. 90노인도 뭐 운동해서 오래 살려고 운동 열심히 하고 참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렇게 운동도 하는지 네.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얼굴 만든다고 온갖 노력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 만든다고 온갖 노력도 하고 그게 못 만들어서 뭐 하는가 결국 흙 좋은 흙 만들려고 애쓰는 건가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건가 목적은 없고 구하는 욕구뿐이지 욕구 거기다가 목적을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구하는 욕구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욕구의 의미가 아닌데 그걸 자꾸 의미로 해석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욕구지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욕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돼. 그 말 왜 하십니까? 그 말에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 자체를 되돌려 물어줘야 돼. 예를 들면 오늘 오늘 날씨 덥네요. 예, 날씨 더워요. 대답하면 그거는 이상하고 날씨 덥던 말 왜 하냐? 거기에는 반드시 구하는 바가 있어요. 날씨 덥다고 하는데. 근데 날씨 더운 걸 표현하는 줄 알고 오늘 뭐 별로 안 더운데요? 완전히 어긋나는 동문서답이에요. 그게 마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뭔 소리를 하면 그걸 반대로 할 게 아니라 저 말을 왜 하나? 가족들이 뭔 소리를 하면 저 말을 왜 하나?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말 속에.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딱 보이는 거. 이거는 자치가 없어요. 자치가 그대로 현통이에요. 현통. 현묘하게 통하게 한다. 근데 부처님이 그래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만대에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의 설법과 부처님의 설법은 다르다. 이걸 딱 갈라놓거든요. 고로 조사들은 뭐라고 그러냐? 정전백수자하는 고로 이르되 뜰 앞에 잔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용장의 소미유지라 하시니라. 용장에 용궁 경장이다 이 말이거든요. 용궁에 경장이 많은데 경율론 3장이 많은데 그 용궁에 많이 쌓여있는 경율론 3장 안에도 뜰 앞에 잔남다라는 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사 언구는 경전에 없는 얘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 장 넘겼습니다. 설궁은 궁을 활을 말하는 것은 굳은 것이요 설현은 활시유를 말하는 것은 곧은 것이라. 용장은 용궁지 장정이니라. 성이 무운조주하되 성을 보통 납승이 이런 말을 쓰니 납정 이게 옷이라는 납자인데요. 이게 납승이 이렇게 써요. 납승이 조주에게 묻되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어떤 것이 달마 조사께서 서쪽에 있는 민도에서 동쪽으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대답해 이르되 조주 답은하되 정전 백수자라 하니 정전 뜰 앞에 잣나무라 하니 이게 칡백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잣나무하고 좀 틀려요. 중국 사원에 가면 칡백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절마당에 이런 칡백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정전백수자 화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칡백나무 뜰 앞에 잣나무라니 그냥 그 당시에 중국 사원에 그 뜰마다 칡백나무가 많았어요. 또 보이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왜 뜰 앞에 잣나무냐? 이 자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현통이에요. 바로 통해야 이게 되는 자리지 이거 자치로 해결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석을 해도 미심쩍어요. 이게 내가 제대로 해석을 했는가. 자기 의심이 거기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못 믿으니까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세속학문이라는 것은 자기 발표를 자기가 믿지 못해요. 문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칭찬을 해주면 조금 안심이 되다가 그래도 좀 미심쩍다. 그러니까 어떤 그 동조를 받고 동의를 받고 칭찬을 받아도 미심쩍은 데는 역시 남아있으니까 만족 못하는 거예요. 수억만 편 논문을 써도 자기 논문에 자기가 만족 못해요. 언제든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옳다 그르다라는 마음 자체 가지고는 그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현통이 돼야 된다. 현통. 그래서 이걸 조사언구를 이게 해석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자기 해석에 영원히 자기가 만족 못하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러니까 혹시 잘못 해석해서 또 앞으로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까지 또 생긴다.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생각으로 통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걸 관자를 쓰거든요. 관문이라고. 그럼 조사관은 뚫어야 되지. 짐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뚫는다 이게. 뚫어. 확 뚫고 나가야 돼요. 조사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달마 조사가 중국에 오신 뜻이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그럼 이걸 뚫는 방법은 뭐냐?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꼬? 요것뿐이지. 다른 거 일체 붙이면 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붙이는 병을 10종병, 간화 10종병으로 정리를 해서 뒤에 발표를 합니다. 그 10종병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두를 드는데 10가지 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걸리기 쉬운 게 의거나 사량복탁이라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럼 가는 길이 뭐냐? 다만 의심할 뿐이에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었고, 왜 했었고, 왜 했었고, 그것뿐이에요. 영원히 그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기에 현통이 있어요. 뭐, 이럴 것이다는 없어요. 저럴 것이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현통이 아니고 사량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언구는 현통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사량으로 짐작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왜 했을꼬 이걸 안 하면 다 이게 사량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사량 가지고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현통이 돼야 된다. 현묘하게 통해야 된다. 이게. 현묘하게 통하는 방법은 왜 했을꼬? 어째서 했을꼬? 그것이 이게 가는 길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거 하나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는 소위 격의 선진이라, 격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격 밖에 선의 뜻이니라. 생각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생각 떠나 있느냐, 떠났다고 하는 것도 격이죠. 생각 안에 있느냐, 아니라는 것도 격이죠. 뭐 아니다, 바뀌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전부 격입니다, 이게. 그냥 뭐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었고, 왜 그뿐이에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쉬워요, 이게. 세상에 쉬운 방법이 간화선이에요. 뭐 죽비를 치고 뭐 시간을 지켜라 있다고 소용없고요. 뭐 시간을 안 지켜라 이것도 소용없고, 그냥 안전하 서나 가나오나 오직 의심할 뿐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선 그러면 딱 이거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허리 세우고 이거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그냥 뭐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참고하는 의심이에요. 참여해서 찾아간다 이거죠. 연구할 구자가 거기서 찾아간다 이 소리예요. 스스로 찾아가는 의심이다.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었고, 그 잣나무가 뭐 푸르기 때문에 사시사철 변하지 않으니까 딱 내가 한번 택시 타고 달마 얘기가 뭐라고 달마가 뭐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그런 영화가 있어가지고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동쪽으로 갔다고 그래. 갔는지 왔는지 그래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랬는데 달마가 동쪽으로 왜 갔을까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 양반 말이 재밌대. 달마가 누구한테 임명장을 받고 왔겠지. 그 사실이지. 임명장을 받고 와야 뭐가 뭐 명분이 서고 뭐 명분이 서야 지위를 얻고 지위를 얻어야 뭔가 행사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아주 당연하더라고.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걷는다니까요. 팔이 밖으로 안 걷다. 생각하면 늘 생각하던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격이죠. 그럼 쉽냐? 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격이. 이거 격이에요. 쉽다는 격도 필요 없고, 어렵다는 격도 필요 없고. 벌써 쉽다, 어렵다, 이거 격이다, 이 말이에요. 격 밖에요, 이거는. 오래 가냐? 오래 간다는 것도 격이고요. 금방 깨닫냐? 금방 깨닫는 것도 격이고. 격 밖이라.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바로 원화되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은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격이라는 말이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몇백 년에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격입니다, 이게. 이게 여기다가 오랜 세월이다. 뭐, 짧은 세월이다. 쉽다. 어렵다. 이건 전부 생각이고 격이거든요. 이게 오랜 건가? 또 이게 짧은 건가? 이게 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다 소용없어요. 딱 아는 사람은 그냥 바로 깨닫고 원하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상근기는 이런 거 뭐 소용없어요. 말하자마자 금방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하근기에 가서 참고하는 거죠. 그 말을 떠나 있나? 떠나 있다고 해도 격이고,
말 밖에 있나? 밖에 있다고 해도 격이. 그 말 떠나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아니라고 해서 말 그 자체가 그러면 조사의 뜻이냐? 아니요. 그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건가? 또 그게 전부 다 격이요. 그러니까 오직 현통이라야만 된다. 현통밖에는 없다. 그래서 현통을 가르치는 게 선이지 자취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격이라는 건 자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 속에서만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 멈추면 그냥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제 격을 뒤집었으면 이상하게 된다고 해서 평꾸러뜨 갈기를 어행수탁하고 조비노락 이로다. 고기가 다니면 물이 탁하고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지도다. 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 물이 탁해지죠. 새가 막 날아다니면 깃털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뭐라고 갖다 붙여도 다 물 탁해지는 거고 깃털 떨어지는 거지 자취가 남는다 이게 격예라는 말이요. 격예가 있는 거죠. 격예가. 주장자를 이렇게 보면 그게 격예법문이요. 이게 뭐 주장자다 격이지 아니다 격이지 있다 격이지 없다 길다 격이지. 격 밖의 소식을 격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이래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거기에 매달리면 그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딱 현통을 하면 그것이 원화되었다. 말을 하면 말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게 현통이에요. 그래서 달을 이렇게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탁 보면 그게 현통이에요. 그럼 달 본다면 어떻게 되냐? 달뿐이요. 손가락도 달도 다 없고 달 하나뿐이다. 어행수탁이요. 조비모락이로다. 털이 떨어져서 어디로 갔노? 그것도 격이죠. 물이 탁해서 지금 어찌 됐노? 그럼 안 탁해졌나?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뭐든지 이제 갖다 들여대면 얻어맞죠. 그럼 안 들여대면 그럼 상관냐? 소용없어요, 안 들여대면. 그것도 격이지. 그러니까 더 얻으려고 자꾸 말하는 경우도 있고 망신 안 당하려고 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안 하는 사람은 망신 당하기 싫은 거고 말하는 사람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고 똑같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뭐 말 안 한다고 뭐 상 받아야 되나? 똑같은 게 저 말 왜 하나? 그래서 그 마음을 탁 찔러야지. 그 말에 자꾸 끌려가서 말이 어떻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들은 척 보면 그 사람이 구하는 걸 알아요. 그게 신통이에요. 딱 들어오자마자 알아버려요. 저놈이 뭘 구하러 오는구나. 선지식은 떠보러 오는 놈도 있고 지 생각을 주장하려고 오는 것도 있고 자기 인정해달라고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오자마자 알아버려요. 그게 선지식의 안목이죠. 안목. 그래서 할을 해도 그 할이 무슨 할이다. 이 의미가 있거든요. 격이 없는
가운데 격이 있어요. 그런 거를 오종가풍이라는 이름으로 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거예요. 과암 지르잖아요. 그 과암 지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서산스님이 그런 거 다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그게 빠졌는데, 이제 앞으로 추가해서 그거 해야 돼요. 오종가풍에 대해서.